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제조 공정에 도입한 창원 국가산업단지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생산성은 높이고 불량률은 낮췄습니다. 공무원들이 실제 근무를 서지 않고 초과 근무 수당을 타낸 정황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부산시가 해상 교량과 터널 등 7개 유료 도로를 연속으로 통과할 때 정해진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합천에 수해가 난 뒤 16개월 만에 배상 결정이 났습니다. 배상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이종철 합천군민 수해피해 대책위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제조 공정에 도입한 창원 국가산업단지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생산성은 높이고 불량률은 획기적으로 감소했는데요. 창원시는 오는 2030년까지 AI 공장을 50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압축기 부품을 생산하는 창원의 한 제조업체. 가공을 마친 금속을 카메라 6대가 장착된 장비 안에 넣고 검사를 시작하자 치수와 두께 등의 불량을 잡아냅니다. 불량품이 어느 공정, 어느 설비에서 발생했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일일이 육안으로 하던 검사를 AI 기술을 적용한 정밀 가공 표면 검사 시스템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가 축적되면 불량률 검사 정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른 공정에도 확대 적용을 해서 우리 미래 성장 원천인 그런 경쟁력 확보에도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또 다른 업체. 부품 공정 과정에 AI 기술을 적용해 지난해보다 매출이 10%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창원 산단 제조업체 5곳이 이처럼 제조 공정에 AI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과 매출 향상을 거뒀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전기연구원과 캐나다 워털루 대학의 AI 공동연구센터가 손잡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시스템을 제조 공정 라인에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AI를 통해서 해결을 이제 함으로써 생산성이라든가 효율성 그를 이제 향상하는 데 저희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 제조업에 AI를 본격적으로 저희가 적용하고 또 성과를 얻기 시작한 게 저는 세계 최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창원시는 오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 팩토리 500개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지자체에서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타간 사례가 적발돼 행정안전부 요청으로 전국 지자체마다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초과 수당을 타낸 정황이 일부 확인돼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울산시청 1층 당직실 앞에 설치된 직원 전용 지문 인식기. 지문을 직접 찍어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입력하기 위해 설치된 겁니다.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거나 업무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경우 지문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울산시가 지난 9월 한 달 동안 지문 기록을 조사한 결과 초과 근무수당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수십 건 적발됐습니다. 하루에 인정되는 초과 근무는 최대 4시간인데 일하지 않고 수당을 받아간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안 들어오고 청사 정문에 지문 인식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찍고 그냥 바로 퇴근하는 거예요. 지문 인식을 감시하는 당직자도 있었지만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게 하면 보통은 이렇게 못하게 하는데 가끔씩 보면 좀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울산시는 사무실 컴퓨터에 접속해야만 출퇴근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근 도입했으며 부정하게 수당을 타간 직원들에게 금액의 2배를 환수 조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오늘 큰 추위 없이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물론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대부분 지역 영상권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특히 낮에는 기온이 껑충 뛰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보시면 3도, 진주 0도, 양산은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14도, 진주 13도, 양산은 16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상의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통영, 거제 등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이 비는 아침이 지나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1도, 밀양은 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5도, 창녕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산청은 영하 1도로 쌀쌀합니다. 낮에는 거창 14도, 합천은 13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큰 일교차에는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악명 높은 부산의 유료 도로, 출퇴근 장거리 운전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는데요. 부산시가 해상 교량과 터널 등 7개 유료 도로를 연속 통과할 때 정해진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유료 도로가 가장 많은 부산, 7개 교량과 터널을 하루 39만 대 차량이 오갑니다. 백양터널 900원, 산성터널 1,500원까지 통행료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부산시가 내년부터 유료 도로를 연속 통과할 때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광안대교 등 해상교량 3곳과 백양터널 등 터널 4곳, 거가대교를 제외한 유료 도로 7곳이 대상입니다. 가장 경제적인 부담이 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속 통행 할인. 첫 번째 요금소는 정상 요금을 내고 두 번째부터는 200원씩 감면됩니다.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천마터널, 을숙도대교 등 연속으로 이용할 경우 모두 5,2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할인제도가 시행되면 4,600원의 통행료를 내게 되어 다만 하이패스 이용자에게 혜택이 국한되고 이미 통행료를 감면받고 있다면 제외됩니다. 부산시는 내년 4월 부산항대교와 천마터널에서 먼저 시범 운영을 해본 뒤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속통행 요금 감면제를 위해 연간 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고 유료도로 사업 시행자와 자금 재조달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이어서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해 여름 합천 지역에 수해가 나고 꼬박 16개월 만에 배상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책임 소재를 밝히고 배상을 받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종철 합천군민 수해피해 대책위원장을 정성호 기자가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해가 나고 1년 4개월 만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 결정이 나왔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 8월에 수해가 나고 16개월 만에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루한 싸움이었죠.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하고 좀 아쉬움도 많고 그래도 또 이렇게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이제 저희들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마무리 잘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수 피해에 대해서 국가 배상을 받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기준으로 이게 책임이나 규모가 결정이 된 거죠? 지금 그 수해 부분에 대해서는 중조위에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어요. 금년 3월에 그 국회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이제 중조위에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수해 부분을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지난해 이제 수해가 났을 때 합천댐, 용담댐, 섬진강댐이 동시다발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렇게 방류를 해가지고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항상 지금도 100% 인재라고 생각을 하죠. 사전에 물 관리 안 되었던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다른 지자체들과 연대를 잘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진행되지 않나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주민 224분이 결정이 안 났습니다. 요 분들은 좀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 지금 빠지가 있는 그 200가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서류가 일부 미비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다 이렇게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대책위에서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손해사정평가액의 72% 수준에서 결정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배상 과정에 혹시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지요? 원자재 가격도 이렇게 많이 인상이 돼버리고 지금 그 평가액 가지고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가상각 계산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배상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아쉽고 힘듭니다, 지금. 국가를 대상으로 배상을 받아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대책위는 꾸려놨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원인 조사, 수혜민들 만나고 기관에 그냥 가서 항의 방문하고 하는 집회하고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체계적으로 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 수혜 부분들에 대해서 합천댐이나 진주 남강이나 아니면 용담댐이나 섬진강댐에 똑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수혜를 갖다가 발생된 부분은 무언가 있다. 이래가지고 각 지자체, 17개 지자체가 연대를 하게 됐죠. 그래서 큰 힘이 발휘돼가지고, 국무총리님도 만나 뵙고, 또 우리 현장 직접 오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법까지 이렇게 개정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큰 힘이 됐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부위원장하고 회의를 다니면서 회의를 한 100번 정도 다닌 것 같아요. 우리가 수혜 지자체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조금 이렇게 보람은 조금 이렇게 느끼는 거고 또 우리가 저희 수혜민들은 우리가 신청 금액이 80%인데 좀 다 이렇게 해줬으면 좀 좋았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고 그동안 수혜 있고 나서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재산상의 어떤 그 피해보다는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얘기를 해보니까 상당히 크더라고요. 비만 오면은 좀 그런 물을 보는 그런 느낌들이 공포스럽다. 밖에 나가기 싫다 할 정도로 어떤 그 재산상의 어떤 그 금전적인 피해보다는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앞으로 향후 치유해야 될 게 더 많지 않느냐. 그렇고 거기다가 수혜민들이 열심히 농사만 짓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한테 그런 어떤 그 재난이 닥쳐가지고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거든요. 모든 계획들이 다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이렇게 72%라는 부분들을 국가에서는 뭐 많이 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수혜민들이 72%를 받고 과연 그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좀 가슴이 좀 답답한 부분도 많습니다. 한번 당하고 난 뒤에 완전히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쉽지가 않겠네요. 힘들죠. 지금 또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분들이 또 이제 주택 침수되신 분들은 상당히 저도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가지고 있는 유산들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하물며 집에 있는 족보책 다 잃어버렸고 또 옛날에 흘러내려온 어떤 그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억이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가슴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집안의 전통이 사라진 거네요. 전통이 사라져버리죠. 이의제기 기간이 14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주민들하고는 좀 어떤 계획이신지요?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곧 수일 내로 우리가 수혜민들한테 또 간담회를 한번 하고 공지를 또 해야 되니까 곧 해가지고 주민들의 뜻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오늘 오전 10시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립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준공식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진주 문산 1공원에서 진행됩니다. 보훈가족 위안 행사가 오늘 오전 11시 30분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펼쳐집니다. 하동군과 휴림 황칠의 업무 협약식은 오늘 오전 11시 군수 집무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창녕군 군립공원위원회가 오늘 오후 4시 창녕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남부 내륙철도 관련 예산 957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시작됩니다. 경상남도는 설계 예산 확보에 이어서
현재 남부내륙철도의 역사와 노선을 결정하는 기본계획의 최종 단계 총사업비를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김천에서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가 2028년에 개통되면 진주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 10분, 거제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 40분, 창원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 35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진해신항 건설 사업 착수를 위한 국비 145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진해신항은 2040년까지 12조 원이 투입돼 21개 선석 규모의 대형 항만을 조성하는 경남 최대 국책 사업인데 1단계 사업인 9개 선석은 내년 상반기 기초조사 용역을 시작해 2031년까지 7조 7천억 원이 투입돼 우선 개장합니다.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부산항 신항과 더불어 세계 3위권의 물류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남해군의 수건 사업인 남해여수 해저터널 착공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하영재 국회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심의에서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남해 3동 창선 4차선 확장, 사천 사남 정동 국도 우회도로 개설 등 3개 사업의 착공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추진해온 국립현대미술관 지역분관 유치가 사실상 힘들어졌습니다. 창원시는 국립미술관 분관 설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해 대신 지역특화 문화시설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지역특화 문화시설을 국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마지막 경남사랑 상품권이 60억 원 규모로 오늘부터 발행됩니다. 지난 1월 150억 원 규모로 발행한 이후 이달까지 발행될 상품권은 1,300억 원으로 지난해 총 발행액 687억 원보다 80%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는 지역 골목 상권과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500억 원을 더 확보해 규모를 대폭 늘렸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경남 지역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5,260건으로 1년 전보다 24.8% 증가했고 전월세 거래량도 6,305건으로 1년 전보다 7.6%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1년 전보다 18.8%가 감소했고 전월세 거래량은 5.8% 증가했습니다. 10월 경남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1,449호로 전월보다 19.2% 감소했고 준공후 미분양 주택 수도 1,282호로 한 달 전보다 9.8% 줄었습니다. 경상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불경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구축을 위한 부전 마산 전동열차 도입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2월 개통 목표인 부전 마산 복선전철 사업이 완료되면 창원에서 부산 간 이동 시간은 30분대, 진주, 부산, 울산 간은 1시간대로 짧아져 도민들의 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월 경남과 울산, 부산 지역의 상장 종목 시가총액은 77조 2,920억 원으로 전월보다 12.9% 줄었습니다. 경불 지역의 상장 종목 가운데 18개 종목은 상승했고 172개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불 지역의 주식 투자 일평균 거래 대금은 6.06% 증가했고 일평균 거래량은 5.23% 감소했습니다. 거제시와 의령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각각 16억 원과 19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거제시는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구와 남부면 타포마을 진입도로 사면 정비 등에 예산을 쓸 예정이며 의령군은 동동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와 남곡지구 도로 확포장 공사 등의 사업비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하동 두 레저단지 개발 사업이 내년 상반기쯤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동구는 두 레저단지 사업 시행자인 두 레저개발이 지난 7월 20일까지 토지대금 250억 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토지대금 115억 원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쯤에는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두 레저단지는 골프장과 호텔, 테마빌리지, 주거시설 등을 짓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 누적 방문객 수가 개장 7개월여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함양구는 지난 2일 기준으로 20만 497명이 찾아 누적 관람객이 20만 명을 넘겼으며 누적 매출은 13억 2천여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봉산 휴양밸리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임시 휴장에 들어갑니다. 남해군이 광역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았던 정수장 2곳에 대한 상수도 공급망 구축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남해군은 관내 11개 정수장 가운데 광역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았던 고현면 선원 정수장과 서면 노구 정수장에 43억 원을 들여 송수관로와 가압장을 설치함에 따라 국내 모든 정수장에 상수도를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가 2021년산 공공 비축미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사천시는 지난해 매입 물량보다 109톤 증가한 4,380톤의 공공 비축미를 수매했으며 등급별로는 특등이 24.5%, 1등급 74%, 2등급 1.5%였다고 밝혔습니다.